많은 선수들이 얼굴 변화, 음액 변화, 목소리 변화 등 자기 아나바 과거 사용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또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고 여성으로서 나오면 안 되는 비극을 겪었다고 해요. 여성 선수들의 몸과 목소리를 망친 코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키니 선수들 같은 경우 사실 이런 부작용 없이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을 넘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회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냥 양리학적 자살행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기본 남성들 같은 경우는 30, 50mg을 우습지 않게 사용해요. 보통 경구제는 2.5mg으로 나와요. 2.5mg 극소량으로도 효과가 있는 약물이라는 거예요. 뭐 간독성을 피한다 이런 것 같은데 간독성이 그런데도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무지성으로 쓴 것도 이 엄청난 대가가 뒤따른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백입니다. 오늘은 현존하는 가장 비싼 경구용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인 아나바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아나바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다룰 예정이지만 오늘은 가장 핵심적으로는 여성 선수들의 사용에 대해서 가장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물이 한국에서 여성 선수들이 가장 많이 잘못 남용했던 약물 중에 하나이고 지금 해외 비키니 선수들이나 몸매 관리하는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분자 화학 구조로 보면 화학명만 5알파 안드로스탄 계열의 옥시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뭐 방향족화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되지 않고 5알파 환원 요소에 의해 환원되지 않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유도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면 DHT, 그러니까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유도체이기 때문에 DHT와 유사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DHT 유도체라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DHT와는 작용 기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로 들면 테스토스테론과 다르게 DHT라는 것도 몸에서 그대로 생산되는 남성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테스토스테론보다 더 강력한 남성 호르몬 중에 자연적인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모든 호르몬과 약물, 스테로이드의 근본은 결국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스테로이드 사용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외부에서 테스토스테론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DHT,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을 외부에서 꽂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거를 순수하게 그냥 몸에 사용하거나 투여하게 되면 우리 근육세포 내부에는 5알파 하이드로 스테로이드 탈수소 요소라고 해요. 이거를 HSD라고 지금부터 표현을 할게요. 3알파가 있고 3베타 이제 하이드록시 그 스테로이드 탈수소 요소가 있는데 이 HSD 이 효소에 의해서 근육에 들어오는 순간 즉시 파괴돼요. 그래서 단백동화 효과가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 아나바 같은 경우는 그 에이린 그러니까 2번 탄소에 산소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산드롤론인 거예요. 그래서 2번 탄소에 산소로 치환되어 있는 구조를 변형했기 때문에 3알파 HSD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 공격을 당해도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세포 내에서도 안드로겐 수용체와 충분히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화학적 구조적 변형이 없으면 DHT가 그냥 그대로 투여되면 근육세포 내에서 전부 다 효소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래서 DHT에서 이제 파생된 모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이와 다 유사한 변형을 갖추는 건데요. 뭐 예로 좀 마스테론이랑 프리모볼란만 말씀드리면 마스테론 같은 경우는 2번 위치에 메틸 그룹이 있어서 HSD에 의한 파괴를 막아주는 거고 프리모볼란 같은 경우는 1번 탄소에 메틸 그룹이 있어서 이런 입체 장애가 좀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나바 같은 경우는 2번 위치에 탄소를 대신해서 아예 산소로 치환한 거기 때문에 옥산드롤론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산소는 이 전기 음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3번 탄소 케토 그룹에 훨씬 더 입체 장애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HSD 효소로부터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론적으로는 아나바는 프리모볼란이나 마스테론보다 훨씬 더 강력해야 되고요. 훨씬 더 효과가 세야 되는 약물인데 이게 입체 장애 때문에 아나바의 세포와 이제 안드로겐 수용체 결합 친화도가 사실 매우 낮아져요. 그래서 DHT 대비해서 거의 뭐 1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일드한 약물이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효과들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 아나바 같은 경우는 비유전체에서 빠른 근력을 향상할 수 있는 요즘 가장 핫한 크레아틴과 연결된 효과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아나바는 17AA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C17알파 알키라 그러니까 메틸화되어 있다고 많이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간독성을 일부러 만들어서 몸에 순환될 수 있도록 변형을 한 건데요. 왜냐하면 경구제로 호르몬을 먹으면 다 간에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 파괴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독성을 추가해요. 경구제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아나바가 좀 유독 크레아틴 합성과 인산 크레아틴 저장을 좀 강력히 자극하는 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 근육 수축에 필요한 그 ATP를 좀 즉각 보충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좀 17AA 경구제는 크레아틴 합성을 위해 체내 아미노산풀, 글리신, 아르기닌, 메티오닌을 소모해서 소변으로 크레아틴이 배출되는 고크레아티닌 요증을 유발하는데 이는 주사제가 아미노산풀을 순수 골격근 조직 합성에 쓰는 것과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바가 즉각적인 근육 매스 증가보다는 빠른
빠른 근력 증가나 폭발적인 좀 ATP 보충에 특화된 약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나바 효과 중에 또 다른 거는 체지방 분해 효과, 특히 내장질의 분해 효과가 있어요. 근데 모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뭐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여러 가지 효과와 기전들을 잘 면밀히 살펴보면 체지방 분해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향력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나바는 좀 더 체지방 분해에 있어서 부각받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능력을 강조하는 코치가 존주에 지나는 IFBB 프로 선수이자 코치가 있어요. 일단 이분이 얘기하는 걸로는 혈중 지방을 지방세포로 이송해 중성지방으로 저장하는 리포단백질 파이페이즈 효소 활성을 차단하고 지방세포 표면에 베타2 수용체를 상향 조절해 카테코라민,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결합 스위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호르몬 감수성 라이페이즈를 자극해 유리지방산을 혈류로 방출해요. 그런데 진짜 효과는 사실 이 다음부터거든요. 이 아나바는 간 리파제의 활성을 증대시켜서 간 케톤 생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지방산화를 늘려서 지방세포에 저장될 이제 지방 기질을 고갈시켜버려요. 또한 테스토스테론이나 뭐 안드롤론과 달리 이 옥산드롤론, 아나바는 복부 내장지방 조직의 안드로겐 수용체 결합 밀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장지방 및 피하 지방을 더 선택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걸로 이제 좀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 지원으로 이제 진행되었던 USC라는 대학 연구에서도 인슐린 감수성이 실제로 개선되고 감량된 체지방의 요요 현상이 최소화되면서 유지되는 게 조금 확인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존주의 코치도 굉장히 권고했었는데 아나바의 지방요소 기전은 매우 부수적인 효과일 뿐 뭐 클렌부테롤이나 뭐 에페드린이나 다른 다이어트 약으로 절대 접근하거나 접목하면 안 되고 부수적인 약간의 시너지 효과일 뿐이라는 걸 좀 명심하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와 더불어서 콜라겐 합성, 그러니까 피부 수축과 약간 관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또 가장 유명한 유튜버 코치 중에 한 명이 비고러스 스티브라는 코치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급격한 체중 감량을 거치면 처진 피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보충을 통해 피하 공간의 결합 조직을 재구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나바는 이 콜라겐 합성을 좀 강력하게 촉진하는 편이고 얘 수축을 조금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다르게 뭐 건과 인대에도 이롭다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후 스택 설명에서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효과, 효능의 기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 경구제의 본질적인 한계와 부작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경구제인 아나바는 최소주의 접근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경구제이기 때문에 시한 막판에만 좀 극단적인 변동성을 가진 상태에 맞게 혈중 농도를 빠르게 차오르고 언제든 빠르게 빠지게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만 접근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경구제로는 좀 거대한 매스를 확보하거나 마법 같은 데피니션을 나오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나이가이가라는 되게 유명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팟캐스트 하는데 코치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편입니다. 경구제의 본질 자체가 한계성이 사실 좀 명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주의 접근법으로 기간을 너무 길게 안 잡고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C17의 알파 엘키라, 그러니까 메티라가 돼 있다 보니까 이 독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아나바를 굉장히 비싸고 마일드하다고 해서 프리모볼란이랑 많이 비교하는데 그리고 또 여성들도 쓸 수 있다고 많이 막 바이럴하고 홍보하는데 아나바는 가장 안전한 약물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 근데 가장 안전한 거는 용량 대비라는 걸 항상 명심해 두셔야 되고요. 이 역시도 메티라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유도체이기 때문에 간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경구제가 간에 부담을 주게 되면 결국 신장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아나바는 다른 경구제와 다르게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 비중이 좀 더 큰 편이에요. 그래서 장기 복용 시 신장 기능 저하가 우려될 수 있다는 좀 의견들이 있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이 간과 신장 독성 부하를 오히려 우회하는 프리모볼란을 이래서 좀 더 많이 선택하지 않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클 후에 과연 이 효과가 얼마나 유지되고 또 내인성 호르몬 생성 체계를 억제하는데 이걸 과연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있고 어느 정도 억제하냐, 이게 사실 굉장히 주된 마일드하게 내추럴하게 쓰고 싶은 사람들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한 연구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코리 헤이그먼이라고 USA 비키니 기반부터 잘 다지고 프로 선수가 된, 그리고 지금 코치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이분보다 아나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나바를 6에서 8주 정도 사용해도 사이클 이후에 남는 근육량은 사실상 미비하다고 하고 약물 투여 후 증가하는 체중 증가, 그러니까 근육량 증가, 체수분, 수분 증가는 글리코겐과 수분 정체의 일부일 뿐이고 끊으면 금방 다시 다 빠져버린다는 거를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그리고 이 부작용은 이 용량뿐만이 아니라 약물의 노출 기간에 대해서 비례해서 폭증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선수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99년도에 연구된 이 아나바의 내인성 호르몬
생성 억제 체계를 연구한 거를 보면요, 15mg 5일만 섭취해도 거의 40에서 50% 정도의 테스토스테론이 급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추적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5일, 한 2주, 2, 3주 이 정도만 먹어도 거의 내인성 호르몬 생성 체계를 완전히 억제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또 이 대상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남학생들이었어요. 건강하게 남성 호르몬을 생성할 수 있는 젊은 남학생들 대상으로도 이 정도로 억제해버렸기 때문에 사이클 이후에 뭐 브릿지나 크루즈 목적으로 아나바를 소량 사용하면서 HPTA를 막 복구하고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냥 양리학적 자살 행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일드하고 이 비싼 아나바도 저용량으로 사용해도 가장 중요한 우리 몸 내인성 호르몬 분비 체계, 테스토스테론 분비 체계 시스템인 HPTA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전 사실 이게 가장 위험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바로 이상 이제 지질혈증과 그러니까 심혈관계, 심장과 혈관계에 관련된 부작용이에요. 지금 말하는 내용 아마 전부 다 단백질 카페에 세세하게 더 자세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코맥 매니언이라고 정말 이론적으로는 거의 최고 수준으로 잘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명한 내용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간의 트리글리세리드 리파제 활성을 증가시켜요. 이 아나바 같은 경우는. 그래서 HDL2 입자를 소형 HDL 입자로 전환 파괴해가지고 좀 어렵게 설명드렸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좋은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HDL을 완전히 급격하게 고갈시키고요. 동맥 경화성을 분해기라고 할 수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VLDL을 높여서 혈관 내 응고 및 심장마비 위험성을 증폭시켜요. 그래서 아나바를 단독 투여하더라도 이 위험성이 굉장히 있고 오히려 아나바 단독 투여로는 에스트로겐에 의한 지질보호 이점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나바 같은 경우는 화학적으로 거세를 했잖아요. 에스트로겐으로 전환 안 되게.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유도체지만 5알파 환원 요소랑 상호작용하지 않게 얘를 어떻게 보면 화학적으로 거세한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여성 호르몬으로 아예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심혈관 이상 지질혈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트로겐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런 심혈관계에 사실 이로운 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항이화 기전, 어떻게 보면 이거 효과이기도 하고 부작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 그러니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면 당연히 아나볼릭이기 때문에 이와 카타볼릭에 대한 저항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항이화 효과는 당연히 있는 거지만 이 아나바의 항이화 효과는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에부터 뭐 잘 보존한다, 이거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강력한 몇 가지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트렌볼론 같은 경우는 코르티졸이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 개수 자체를 아예 줄여버려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경구제 중 하나인 할로테스틴 같은 경우는 코르티졸 수용체가 상호작용하지 못하도록 그 자질을 먼저 차지해버려서 입구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수용체에 기량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고, 이 아나바 같은 경우는 안드로겐 수용체와 이제 찰싹 달라붙게 코르티졸이 결합하더라도 이걸 이제 헤테로다이머라고 하는데 이 분해 대사 신호가 켜지지 않도록 스위치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로겐 수용체가 AR이고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가 GR인데 이 AR과 GR 간의 헤테로다이머 형성을 촉진해서 GR의 전사 활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트렌볼론, 가장 강력한 주사제나 가장 강력한 경구제들에 비해서 당연히 아나바의 효과는 매우 약하고, 또 이 아나바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사이클 이후 코르티솔 리바운드나 관절 및 염증 조직이 이롭다고도 막 설명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천연 항염증 호르몬인 코르티졸 신호가 억제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안 좋아서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통증을 더 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부신 기능 저하가 아나바에서도 사실 다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굉장히 잘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해외 유명 코치한테 레슨을 받거나 지도를 받는 사람 중에 굉장히 고전적이고 유명한 구루 같은 분이 있어요. 그게 제이미 드 버나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IFBB 프로 비키니 코치가 있는데, 이분도 이제 자기 아나바 과거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코치한테 지도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후회하면서 자기 사용 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사용 용량이나 이런 게 지금 정확히 기억나진 않은데, 제가 기억하기로 제이미 드 버나드가 초기 진입 시절에 사용했던 코치 말만 듣고 사용했던 용량이 아나바 10mg이에요. 단 아나바 10mg, 한 알 정도의 용량이거든요. 이거 먹고도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고 오히려 오버 컨디셔닝,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나오면 안 되는 컨디셔닝이 나와서 비극을 겪었다고 해요. 물론 여기다 뭐 윈스트롤 10mg, 클렌부테롤, T3 이런 것도 썼다고 하지만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약을 많이 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용량만 잠깐 사용해도 추후에 굉장히 후회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무지성 프로토콜의 대가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잘 몰라서 여성 선수들의 몸과 목소리를 망친 코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나마 카페에 대해서 이걸 언급하면서 좀 나아지긴 했는데, 이 무지성으로 저용량으로 쓴 것도 이 엄청난 대가가 뒤따른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섭취법 전략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일단 이 섭취법 전략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장 독특한 섭취법 전략을 제시한 박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괴짜인데 과학적 근거로는 설명하고 본인도 선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지도해요. 이 사람이 이제 토드리 박사라고 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아나바 서치에 있어서 신박한 접근을 취했는데 과거에부터 이 설화투여, 그러니까 이 혀나 이 잇몸 사이에다 넣어놓고 흡수시키는 거를 굉장히 강조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나바는 단단한 알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설화에 오랫동안 놔둔다고 흡수가 아예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이제 생화학적으로 피부나 점막 투과를 하기 위해서는 DSMO라는 좀 센 용해주나 이런 건 쓰면 안 되고요. 아니면 이제 고농도의 알코올, 굉장히 도수가 높은 술에 아나바 파우더를 녹여가지고 액상 형태로 만든 다음에 설화에 투여하는 걸 강조했어요. 근데 물론 이거를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나 하더라도 단 1ml의 술에 이제 용해시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또 더 골 때리는 거는 우리가 칫솔질을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잇몸이랑 이제 치아 점막에 미세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세게 하면 더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게 양치질을 하면 이런 서스펜션, 그러니까 이런 액상에 용해시키거나 술에 용해시킨 아나바를 입에 가글 하거나 투여하면 훨씬 더 이 노출된 모세혈관을 통해서 더 많이 흡수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한 거거든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간의 통과 대사를 이제 우회해버리기 때문에요. 혈류로 바로 통과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체 이용률이 증가되고 뭐 간독성을 피한다 이런 거 같은데, 간독성이 그런에도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를 또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토드리 박사는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해서 멍청해서 그런다고 비난하면서, 어차피 이를 통해서 만약에 많이 흡수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잔여물은 위장관을 통해서 흡수돼서 약물 뭐 유출이나 손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도할 가치가 무조건 있다는 걸 항상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생체 이용률, 간 문맥을 우회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운동 전 부스터 개념으로 혈중 농도 피크를 굉장히 빠르게 높여서 중추신경계 안드로겐 수용체를 즉각 자극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스터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량, 남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남성에 대해서도 여러 코치나 선수들이 용량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제가 담베이 카페에 전부 다 번역하고 올려놨지만,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IFBB 유명한 프로 비키니 선수이자 코치인 코리 헤이그먼이 남성 용량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강조한 게 있어요. 원래 이 아나바 같은 경우는 소아나 여성도 먹을 수 있게 사실 설계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경구제거든요. 그리고 대사성 소모 환자 치료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보통 경구제는 2.5mg으로 나와요. 운동선수들이 불법적으로 구매해서 언더그라운드에서 인도, 파키스탄,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동남아에 생산되는 거는 한 알에 막 10mg에서 50mg짜리로 나와요. 제약회사에서는 그런 용량 자체로 만들진 않고요. 보통 2.5mg으로 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2.5mg 극소량으로도 질소 보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약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남성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TRT 때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TRT가 아니긴 한데 아나볼릭 스택을 사용할 때 막 다른 약물,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이런 베이스가 깔려 있다면 아나바는 남성도 5에서 10mg만 먹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신 분 중 한 명이에요. 그리고 아나바 같은 경구제는 이 안드로겐 수용체 결합 반응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공원의 현상에 금방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50mg, 80mg 확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단백질 합성 비율이 절대 4-5배 증가하는 게 아니라요, 2에서 30%밖에 증가를 안 해요. 하지만 독성 및 부작용은 거의 비선형적으로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용량을 잡아라 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기본 남성들 같은 경우는 30, 50mg을 우습지 않게 사용해요. 보통 그걸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아나바 같은 경우는 뭐 30, 50mg 그렇게 접근해도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지만 용량을 좀 보수적으로 사용하는 게, 그리고 내 수준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용하는 게 정말 현명한 접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성 용량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여성 선수들이 오히려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나는 많은 코치나 선수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조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일단 이것도 이제 코리 헤이그먼이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많은 코치들이 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코리 헤이그먼이 굉장히 전 통찰력 있는 말을 남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의 안드로겐과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은 일반적인 남성의 10분의 1? 10분의 1이 아니라 거의 2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요. 기본적으로 여성은 안드로겐 호르몬 분비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남성들과 동일한 용량 자체로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겐 수용체도 훨씬 더 노출이 많이 안 돼봤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단 2.5mg으로도 매우 강력한 안드로겐 신호기 때문에 무조건 2.5mg 용량으로 시작해서 한 2에서 4주 정도 남성화 관찰을 지켜본 다음에 사용을 하라는 거를 강력하게 권고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저는 정말 아주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여성은 절대 케어라는, 그러니까 PCT, 뭐 AI, SERM 같은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특히 한국은 제가 이런 정보를 내세우기 전까지 아무도 이런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얼굴 변화, 음액 변화, 목소리 변화 등 너무 많은 결과 변화를 겪어서 좀 아쉽거든요. 물론 그걸 포기하면서
피직이나 보디빌딩이나 이런 거로 나아가는 선수는 어쩔 수 없지만 비키니 선수들 같은 거 사실 이런 부작용 없이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국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키니 선수들이 이미 선을 넘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코치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면밀하게 접근을 하는 관찰하는 대응을 해주시는 거를 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드리 코치도 강조했지만 코리 헤이그먼이나 다른 IBPB 프로 비키니 코치들도 많이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나바가 반감기가 한 8시간이었나 9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려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공복 운동 전에 뭐 부스터 먹을 때쯤에 아나바를 먹으면 1시간이면 어느 정도 피크에 도달하거든요. 이때 먹어야지 교감신경 자극하고 CNS라고 하죠. 드라이브를 통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했어요. 그리고 코리 헤이그먼 같은 경우는 카페인과 스택하는 것도 내세우는데 이건 좀 이후에 또 다시 설명드리는 거로 하고요. 아까 위에서 토드리도 얘기하고 제가 효능에 대한 작용에 대한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나바는 근매스나 진짜 드라이한 근질 이런 것보다는 CNS 자극 그리고 근력 향상 퍼포먼스에도 사실 굉장히 포커스 맞추기 좋은 약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들과 많은 코치들이 접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용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총 노출량의 법칙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내가 2.5mg, 0.5mg 이것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평생 총 노출량까지도 생각해야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투여 기간을 정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아무리 저용량이라고 하더라도요. 오랜 기간 사용한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2.5mg만 난 사용할까? 근데 막 16주, 20주 이렇게 쓰면요. 결국 쌓이는 노출이 되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길게 쓰면 용량을 더 엄격히 낮춰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건 비키니 선수들이 특히 중요하게 들으셔야 될 내용 중 하나인 게 샌디 윌리엄스라는 개인 메인 코치가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모래시계가 너무 과하게 형성돼서 모래시계 라인이 완전히 붕괴되는 거예요. 여성 같은 경우는 1에서 2mg 초저 용량으로도 충분한데 5mg, 10mg 너무 용량이 올라가게 되면 어깨 골반 라인 대신 안드로겐 수용체가 사실 반응이 민감한 데가 여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승모, 이두, 그 대퇴 같은 데가 더 비대해져요. 그러면 모래시계 체형이 파괴되거든요. 체형이라는 게 바꾸기도 힘들지만 한번 파괴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통찰을 준 것 중에 하나가 토드리 코치가 음성 피치 앱이라고 있어요. 내 음성의 주파수를 확인하는 앱이 있거든요. 그걸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걸 추천했어요. 이거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게 뭐냐면 아나바 사용하거나 약물을 사용하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내 목소리를 계속 체크하신 다음에 주파수가 너무 감소했다. 그러니까 막 저음이 나고 남성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으면 즉시 6개월 정도는 휴지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성 사용 용량의 마지노선이 과연 얼마인가? 저는 막 1.25, 2.5mg이면 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5에서 10mg까지도 선수들은 많이 써요. 뭐 나이나이가에 나왔던 팟캐스트 굉장히 유명한 코치인데 그 코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코칭했던 내용을 다 공개하고 경험을 공유했었는데 이 코치는 좀 많은 용량을 써요. 그러니까 5에서 10mg을 일단 투여를 시키거든요. 근데 시합 막판에 잠깐만 써요. 그리고 단 한 번도 10mg 이상을 써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위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제 뭐 시너지라는 스택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하고 쓰는지도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도 체전 선수들이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바로 윈스토럴과 아나바의 조합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 둘을 왜 스택하는지도 몰랐고 본인들의 경험에 의해서 썼던 것 같은데 윈스토로는 제가 옛날에 황철준 선배님을 좀 죄송하지만 예를 들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 같고 아나바의 특이성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의 특이성 효과를 결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본 게 뭐냐면 정확한 목표나 방향 없이 그냥 단순하게 스택을 조합하는 거는 전 지지하지도 않고요. 사실 하나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윈스토럴과 아나바를 좀 하드코어하게 옛날에 쓴 선수들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쓰기도 했지만 여성은 이제 아나바 하나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남성은 뭐 윈스토럴, 아나바 같이 결합해서 스택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의 경구제만 써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스택의 장점은 결국 서로의 시너지와 상호 보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윈스토럴과 아나바로 다시 돌아와서 이 둘 스택의 이점, 그러니까 윈스토럴은 뭐 관절에 좀 쥐약이고 아나바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점에 좀 나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나바는 또 내장과 복부 지방 감소에 조금 더 이득이 있을 수 있고 약간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쓰는 거면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진짜 현명한 생각과 접근은 윈스토럴 같은 경우는 토드리 박사처럼 윈스토럴도 반감기가 아마 아나바랑 비슷하게 9시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세 번 걸쳐서 섭취해서 윈스토럴의 강력한 동화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아나바는 오직 운동적 CNS 신경계 자극과 안드로겐 수용체 자극을 위해서 운동 전에만 쓰는 거 막 이런 접근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두 개를 쓸 거면 무조건 이 각기의 기전과 효과를 명확히 안 다음에 이런 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 라고 명확히 이해된 분들만 저 스택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코치들의 코치라고 할 수 있는 90년대 그러니까 그루의 영역에 있는
이제 브로데릭 차베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도 아나바에 대해서 이제 몇 번 얘기하고 한 거를 제가 보고 듣고 했었는데 이분을 추천하는 게 티볼이랑 아나바였었어요. 이 티볼은 일단 티볼의 모든 부작용에 대항한 아주 마일드한 약물이에요. 이 아나바도 굉장히 마일드하다고 하는데 아나바 단독을 20mg으로 경구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아나바 10mg, 티볼 10mg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강력하고 안드로겐 수용체를 포화를 회피하면서 SHBG, 그러니까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을 차단하고 유전자 전사 신호 경로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상호 보완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이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코리 헤이그만이 설명했던 사용 방식 중 하나가 운동 전에만 먹는 거예요. 바로 카페인이랑요. 그래서 카페인 100에서 한 200mg이랑 아나바 뭐 한 2.5mg을 스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바의 이런 안드로겐 수용체와 CNS 자극을 더불어서 카페인이 줄 수 있는 신경계 자극과 결합해서 운동의 퍼포먼스를 극대화하겠다는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IFBB 해외 프로 비키니 선수들이 가장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옛날 최정 선수나 일부 레전드 선수들부터 또 지금 여성 웰리스나 비키니 선수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구제인 아나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사실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한 15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처음으로 국내에서 블로그에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을 때 이 부분을 사실 가장 많이 다뤘어야 됐겠다는 후회를 사실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제가 좀 많은 정보를 카페에 알렸지만 이번 편을 통해서 많은 여성 선수들이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사용하지 않는 선수들도 있어요. 이걸 보아서 모든 비키니 선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비키니 선수는 안 쓰는 선수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너무 그런 시각으로 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코치나 선수들이 조금 더 목소리 변화나 남성화 부작용 없이 좀 접근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하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